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도 자꾸 금요일이면 이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요즘 우리 시장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장세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면서 와일드카드 종목 공개까지 될 테니까요. 어렵고 힘든 시장이었지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유튜브로 서울경제TV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오늘 힘든 장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서로 격려와 응원도 아끼지 마시고 또 서로 힘들었던 점들 털어놓기도 하면서 이 어려운 장세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 그리고 내일과 모레 강연회가 연이어서 있는 그분입니다. 종목을 가장 잘 보는 종잘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셔야죠. 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내일과 내일 모레 대구와 부산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종잘기획의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 보셨던 분들은 많이 어렵고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강연회에 오셔서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해안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는 좀 멀어서 못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위해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장중에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화면으로 자세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됩니다. 자, 그런 만큼 간단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이렇게 쉽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역시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하신 방법 선택하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다음 주도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오프닝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300선마저 무너지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환율은 또 눈치 없이 계속 치솟는 모습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했지만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FOMC 이후에 지수의 방향성이 결정돼야 되는데 오늘 반등도 안 나오고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길게 봐서는 올해까지도 이런 흐름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큰 폭의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와일드카드 종목이었죠. 가온칩스가 고가 대비 27%라는 큰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이 무너져도 오르는 종목은 이렇게 있고요. 상한가 종목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릴 거고 지수의 방향성이 하방으로 잡혀 있지만 그래도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는 가온칩스도 대응을 하고 있고요. 또 방송에서 와일드카드로 가온칩스 드렸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포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코스피 23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는 2%, 코스닥은 3% 가까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수의 방향성은 다음 주부터 아니면 올해까지는 하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FOMC 이후에 오늘의 지수의 결정은 아마 상징적인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다우나 나스닥은 소폭 하락을 했고요. 문제는 원달러 환율인데 1,409원입니다. 1,400원을 이미 돌파했고요. 기관이 해지나 방어를 한다고 했지만 1,400원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셀 코리아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지수 하락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적으로 1,413원까지 장중에 올랐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괜찮지만 원자재를 수입하는 수입 기업 중에 특히 항공이나 철강 업계는 지금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 기업들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은 이런 장에도 세 종목 나왔습니다. 먼저 문배철강이 철강의 대장주로 나와 있고 EV 첨단 소재, NC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문배철강 같은 경우는 포스코 생산 차질, 태풍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쉽지 않다 이런 포스코의 생산 차질하고요. 이런 와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대제철 파업에고도 돼 있기 때문에 철강주들은 그 이외의 철강주는 수혜를 받는데 문배철강이 우선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9월 20일 날 드렸던 금강철강도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좋은 와이드 종목을 드리고 있고 노란톡방에서는 안내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EV 첨단 소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예정돼 있다. 이게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4배나 상승했고요. 전기차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의미 있는 상한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EV 첨단 세제 꼭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NCN입니다. NCN은 자율주행차, ARM, 인수설 두 가지가 이슈인데 왜 NCN이 자율주행차 이슈가 있냐면 넥스트 칩의 지분을 46%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관련주인 넥스트 칩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NCN도 자율주행차 섹터로 먹히고요. 게다가 ARM 넥스칩도 ARM으로 엮여있죠. 두 가지가 엮여있기 때문에 오늘은 가온칩스와 넥스칩, NCN 다 좋았는데 NCN이 상한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흐름들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고요. 가온칩스 보십시오. 시초가에 잡아가지고 시가 깨는 거를 견디셨다면 27% 가까운 급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후반에도 와이드카드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제가 거짓말 없이 매일매일 가는 종목 와이드카드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노란톡방도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고 또 지수가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마음이 정말 크게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마음들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면서 시황 짚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고요. 자, 그리고 물론 이렇게 어려운 시장입니다만 만약에 어제 방송을 보시고 가온칩스 와이드카드 종목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었다면 어려운 장세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좀 지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종목 챙겨갈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하루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한가 갔던 종목들도 함께 챙겨주셨습니다. 이슈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서 좋은 이슈다, 강한 재료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도 노란톡방에서 계속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자,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이런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현명한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거짓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내 종목들 잘 가고 있다. 와이드카드 종목들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와이드카드 종목들 성적도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지금 두 자릿수 종목이 3개나 지금 보이고 있을 정도로 이런 어려운 시장 견뎌내고 있는 것이 맞나 싶네요. 9월 15일 공개해 주셨던 에이텍티엔 먼저 보시죠. 12.73% 수익률 두 자릿수 멋지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16일 공개해 주셨던 SM 6.65%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고요. 9월 20일 공개해 주셨던 금강철강입니다. 더 올라줘서 16.8%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21일 날 공개해 주셨던 GSE도 보시죠.
3.3%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앞서서 가온칩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정말 놀랍게도 바로 어제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현재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고 이 종목 공개한 지 좀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9월 22일 바로 어제 공개를 해주신 뒤에 19.16%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모두 놀랍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수가 다시 2,300 아래로 떨어진 흘러내린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무래도 가온칩스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수익률 표에서 만나보셨듯이 19.16% 상승폭 지금 하루 만에 기록을 했다라는 점 확인이 가능한데 사실 8월 3일에 가온칩스 공개를 해주셔서 만약에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한가만큼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신 셈이에요. 30% 넘는 수익인데 이제 8월 3일 날 가온칩스 가고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 8월 3일 날 이후에 과도하게 빠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사고 바로 가는 게 가장 좋으나 재료가 있으면 홀딩해라 이렇게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리잖아요. 그리고 빠지는 폭을 견뎌낼 수 있는 자, 매수의 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런 분들은 이런 큰 급등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노란톡방에 굉장히 저를 잘 따라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 말이 이용준 위원의 종목은 다 재료가 있으니까 수급이 들어올 때 비중만 더 실어나면 큰 수익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신은 아니지만 매수하는 종목에 대한 재료는 분명히 파악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종목들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 차트 보면 좀 설명을 드리면 가온칩스 지난달에도 한번 제가 와일드카드로 드렸기 때문에 8월 3일이면 아마 이런 구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10% 언더에 있기 때문에 만약 매도를 하지 않고 재료를 보고 그냥 홀딩 하셨던 분이라면 힘든 구간이 한 달 정도는 있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 한 달 동안에 과도한 하락이 있었죠.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재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이죠. 하지만 이 하락폭을 견뎌낸 자만이 오늘의 27%짜리 장대 양봉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손절해야 합니까? 불안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재료를 모르시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본인 공부가 됐고 제 말에 대한 연구가 되셨다면 홀딩하시면 이렇게 큰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분봉상 보면 굉장히 강했던 느낌입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분봉상 시가를 깨게 되면 우선 절반 정도 익절을 하거나 청산을 하는데요. 아쉽지만 시가를 한번 깨고요. 다시 한번 돌파 나온 후에 이렇게 한 번도 쉬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가를 깰 때 정말 자신이 있고 야수의 심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27%까지 급등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는데 가온칩스 분봉상 보면 횡보하다가 보시면 소폭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도 한번 가온칩스 흐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랑 같이 가온칩스 흐름을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응은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찾는 재료는 100% 일치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온칩스 같이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주도주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주도주인 가온칩스하고 문배철강만 공략을 했습니다. 물론 매수가 되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2,400개 종목 중에 하루에 1개에서 3개 정도의 주도주 종목을 제가 매일 발굴해서 노란톡방에 재료하고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장세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온칩스 이용준 디렉터님의 이 시야에 포착이 돼서 스카웃이 바로 된 종목입니다.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바로 스카웃이 돼서 하루 만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크게 이겨내는 힘을 보여주면서 앞으로도 상승 여력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물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대응은 늘 즉각 바뀔 수 있는 것이겠죠. 가온칩스 지금 혹시나 아직까지 갖고 계시거나 월요일 날 조금 더 올라줄 거야 라고 하고 갖고 계신 분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온칩스가 날아가는 모습을 조금 안타깝게 지켜보셨던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서 또 그날의 장세에 맞는 주도주로 종목들 채워 나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어려운 시장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겨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또 많은 종목들이 캐스팅이 된 만큼 과연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는 어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이름을 올릴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좀 기준을 어떻게 네. 잡고 오셨나요? 지수는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일주일 동안 저희가 캐스팅했던 종목 중에 이 지수 하락장에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만 다 선별해서 캐스팅을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운 만큼 그런 흐름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의 시야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에 캐스팅이 진행이 됐던 최종 캐스팅 목록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월요일에는 캐스팅이 2종목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장세이기도 했고 2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었는데 자, 3위권에서는 외국인 기획사의 현대차 그리고 1위권에서 기관 기획사의 백광산업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당시 2위권에서는 태경, BK, 한솔재지, 송원산업이 이름을 올렸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캐스팅이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두 종목 중에서 네. 여전히 캐스팅이 유효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수가 당분간 더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 견인되는 현대차는 우선 제외를 할 거고요. 네. 그래도 개별 이슈가 있는 백광산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개별 이슈가 있는 백광산업. 자,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제가 월요일 날 캐스팅했던 종목들을 보고 캐스팅 안 된 종목들도 비교를 해보니까 캐스팅 안 된 종목들은 거의 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더라고요.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도 있을 수 있고 개별 종목들의 이슈에 의한 하락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백광산업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게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재료가 배터리 양극재의 사용 가성소다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자체가 가성소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자동차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이슈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는 살아있고 월요일부터도 흐름 보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차트 한번 보시면 백광산업을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9월 19일 이날이거든요. 이날 말씀드리고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오늘 지수 하락에 의해서 오늘이 좀 밀리긴 했는데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11선에 우선 걸려 있고요. 더 내려오면 21선도 아직 추세는 우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특별히 영향을 받지 않는 개별 종목인 백광산업 앞으로 흐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아마 월요일 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호재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중장기로도 백광산업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백광산업 월요일에 1위권에서 캐스팅이 됐던 후보생인데 전기자동차 배터리 산업에서 신사업 분야로 가성소다가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비중에서 백광산업은 이 가성소다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11선에 걸려 있고 차트도 살아있는 만큼 월요일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만약에 매출과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여지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차에 대해서는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캐스팅에서 제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혹시나 추가로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현대차는 사실은 제 생각보다는 지수를 너무 순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현대차는 지금 중장기로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 게 9월 19일 날 기사가 보니까 노조도 현대차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협력을 할 것이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직접적인 손해를 받을 수 있지만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고 투자한 공장이 다시 증설되고 거기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IRA도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대차의 현재 문제는 21선을 깬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9월 19일 월요일 날 이날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 하락. 그 다다음 날도 계속적으로 하락이 나왔는데 게다가 21선을 이렇게 깨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시간은 한 달 이상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수가
정말 과하게 더 빠져버린다면 현대차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망하지 않는 회사다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를 추매하거나 공략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차분히 지켜보시고요.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환율이 좀 안정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때 추매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대차 자체로는 나쁜 이슈는 나쁜 악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대차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급할 거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하는 대형주인 만큼 지금 담기에는 지수가 너무 불안정하고 또 대외적인 환경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종목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시장이 안정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자, 현대차 혹시나 보유하고 계시거나 또는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라고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두 개 종목 중에서는 백광산업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자, 화요일 캐스팅 목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에는 4개 종목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3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기관기획사의 두산이 더블 캐스팅이 됐고요. 자,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동화기업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1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덕산 네오룩스 후보생이 최종적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에는 꽤나 캐스팅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네. 자, 이 종목들은 지금 좀 어떻습니까? 제가 봤더니 4종목 다 흐름이 괜찮은데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거래 대금 없이 빠졌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고 4종목 다 특히 3종목은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지금 또 한 종목 골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네. 한국전자인증이 거래대금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을 먼저 하고요. 네. 설명을 골고루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전자인증 제가 사실은 애플페이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거래대금 들어온 이후에 음봉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줄줄이 빠져가지고 지금 방송 보시고 한국전자인증 매수하신 분들은 혹시 물려있을 수도 있는데 차트 보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재료가 살아있고 보십시오. 재료가 살아있고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은 나오고 있지만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대금 들어온 거래대금이 터진 흔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21선인 이 구간이 6,000원, 6,10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여기만 지지받는다면 다음 주는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지만 반대로 무슨 악재가 나온다면 별도의 이야기고요. 현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만 100% 믿고 몰빵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상승 나올 확률이 하락 나올 확률보다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국전자인증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전자인증 애플페이 도입의 초입기에 초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있잖아요. 에이텍 TM부터 해가지고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이 수급이 많이 붙는다면 한국전자인증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조금씩 짚어드리면 먼저 덕산 네오룩스부터 볼게요.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게 우선 21선을 깼기 때문에 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화요일날 이후에 소폭의 상승은 나왔습니다. 화요일날 이후에 그 다음날 2.48% 상승이 나왔는데 어제와 오늘 지수 하락에 의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될 게 제가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릴 때 중기로 좋은 종목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EPS 곱하기 PER 해가지고 목표주가 중장기 목표주가 52,265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21선 깨졌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실 게 아니라 중기로 하실 분들은 21선 다시 올라온다면 목표가 5만 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21선 깨졌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동아기업도 사실은 저희가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상승폭이 나왔죠.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2개 나왔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당일날 2.85% 약 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 하락에 의해서 하락이 나왔는데 5일선은 깨졌지만 아직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증권사 보고서를 봤더니 미국 증설을 본격화하고 있고요. IRA의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 중기로 매출과 영업이익만 나온다면 이것도 섹터가 2차 전지 섹터이니까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음봉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두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산은 굉장했죠. 두산은 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고 상승폭이 그 다음 날 9%, 그 다음 날은 5%, 합계해서 14%가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이 대기업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됐는데 오늘 지수가 빠지면서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하나는 5G 핵심 부품 안테나 모듈을 소개했다는 이슈 하나 하고요. 다른 하나는 자회사인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이 부각됐다. 두산 로보틱스는 비상장 회사입니다. 하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두산도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두산은 아직 흐름 여전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다음 주 흐름 한번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에 총 4개 종목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모두들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단연 한국전자 인증 후보생은 한 번 더 캐스팅을 재차 진행을 해주셨고요. 자, 이 모든 종목들 중에서 기업 두산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셨는데 덕산 네오룩스 중기로 좋은 종목이라고 방송 당시에도 강조를 해 주셨던 종목이라는 점 한 번 더 짚어 주셨고 자, 동아기업은 방송 이후에 상승 후에 좀 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추세를 확인하면서 지켜봐야 할 종목이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고 자, 두산은 사실 시총이 큰 종목치고는 크게 움직여준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이슈도 두 가지가 있는데 5G 핵심 부품 그리고 자회사 두산 로보틱스의 성장성 이 두 가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두산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략도 짜보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화요일에 캐스팅 됐던 종목들 모두 잘 흘러가는 모습 분명히 확인이 됐고 자,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방송만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들 포트에 채워 나가실 수가 있지만 이용준 디렉터님이 노란톡방에서 그날 스카우트 해주시는 종목들도 잘 가고 있다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도 모두들 다시 한번 만나봤고요. 자, 수요일 진행됐던 캐스팅 목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로보티즈 그리고 NVH 코리아 두 후보생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1위권에서는 이날 캐스팅이 불발이 되면서 BNK 금융지주 기업은행 한국전력은 캐스팅에서 탈락을 했고요. 3위권에서 NVH 코리아 그리고 2위권에서 로보티즈 캐스팅이 됐습니다. 사실 2위권에 올랐던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시에도 유진 로봇이 함께 올라가면서 로봇 주끼리의 어떤 경쟁 확인이 네. 됐었는데 자, 이 종목 지금 어떤가요? 로보티즈는 아직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MVH 코리아는 횡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로보티즈 오늘도 흐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유진 로봇과 로보티즈를 비교했을 때 제가 유진 로봇 말고 로보티즈를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우선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봤던 거고 재료도 유진 로봇은 재료가 특히 없지만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정부 로봇 물류 시스템 도입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배달회사 로봇 사업 활성화라는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슈도 있고 주가 상승률도 컸던 로보티즈가 사실 더 좋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로보티즈 차트 보면 수요일 날 우리가 이날이죠. 음봉 도지입니다. 쉽게 보면 이렇게 차트를 크게 보면 이날 저희가 공략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캐스팅했고 바로 그 다음 날도 상승, 그 다음 날도 상승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승폭이 다음 날은 4%, 그 다음 날은 3% 나왔기 때문에 7%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상승폭이 나오면서 흐름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다음 주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왜냐하면 전고점을 좀 돌파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MVH 코리아는 음봉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는 MVH 코리아가 거래대금이 없이 상승도 나오고 거래대금이 없이 연봉도 나왔기 때문에 아직 최근 재료가 전혀 없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차트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마 거래대금 없이 장대 음봉이 나와서 현재 5일선과 10일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흐름은 이거는 아마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특별한 핸들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기서 올리지 않으면 하락이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MVH 코리아는 사실 흐름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구조이고 왜냐하면 재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락인지 상승인지는 다음 주 월요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은 최종적으로 2개였습니다. 로보티즈 그리고 NVH 코리아였는데요. 자, 로보티즈 역시 유진 로봇을 좀 누르고 캐스팅이 된 보람이 있네요. 지금 여전히 흐름 살아있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자, 유진 로봇과 경합을 해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장주였는데 실질적으로 이슈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캐스팅 역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3위권에서 캐스팅이 됐던 개인 기획사의 NVH 코리아. 지금 자동차 부품 제조부터 배터리팩까지 다양한 부품 사업을 영위 중인 그런 후보생인데 MVH 코리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이 중대한 기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월요일에 이어나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혹시나 이 종목 눈여겨보고 있었다, 관심 갖고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에 대한 흐름 노란톡방에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까지 모두 진행을 해봤는데 지금 하단에 또 나가고 있는 노란톡방 안내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볼 때가 됐는데 자, 어제 진행이 됐던 종목들인 만큼 오늘 또 어떤 이야기 덧붙여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위권에서는 고려산업이 캐스팅이 됐었고요. 그리고 2위권에서 외국인 기획사의 LG 이노텍, 그리고 3위권에서는 기관 기획사의 엔캠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 후보생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하루 만에 사실 좀 이슈가 바뀐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부터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게 LG 이노텍인데요. 네. LG 이노텍이 사실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LG 이노텍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오늘은 LG 이노텍 조금 더 불확실하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어제죠. 오늘 기사를 봤더니 LG 이노텍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공시를 냈거든요. 사실은 공시를 낼 정도가 됐으니까 아마 뭔가 회사에서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결정될 게 없는데 주가에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약간의 지금 정지를 한 상태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테슬라가 1조 원대 카메라 모듈 수주거든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시총이 8조 4천억인데 1조 굉장히 큰 금액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한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시를 냈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이 약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추세는 살아있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도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큰 종목들도 호재 또는 악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기 때문에 LG이노텍은 우선 중장기 흐름을만 볼 게 아니라 테슬라 관련 공시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려산업 보겠습니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쉬어가는 느낌인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느낌인지는 사실 월요일 날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오늘 기사를 봤더니 너무 달린 건 아닌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장중에 급락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0만 명 규모의 예비군을 소집을 했고 전쟁은 장기화가 될 것이고 게다가 미국은 곡물 작황이 부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오늘은 하락이 나왔지만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고 있는 게 차트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도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산업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추세는 살아있고 미국은 날씨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되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장기화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려산업 추세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엔캠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정석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차트입니다. 거래대금 터져 있고 장대 양봉의 추세는 우상향. 전고점 바로 직전입니다. 8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전고 돌파인데요. 지금 9월 22일 날 기사는 똑같더라고요. 재료는 바뀐 게 없습니다. 리사이클 시장 진입과 증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만 원 돌파하게 되면 엔캠도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과 엔캠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노텍은 약간 불확실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어제 캐스팅이 진행이 됐지만 또 이렇게 새로 나온 뉴스 공시까지 챙겨주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테슬라 카메라 모듈 수주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공시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가도 오늘 하루 동안 3% 가까이 빠질 정도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시장 안 좋았습니다만. 자, 이 부분 추가로 뉴스가 나온 만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산업과 엔캠도 캐스팅이 됐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고려산업 추세 살아있고요. 지금 전쟁 장기화에 또 미국에서 작황이 좋지 않다라는 점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더해서 엔캠은 8만 원 가격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8만 원을 돌파를 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으니까요. 고려산업과 엔캠 캐스팅 여전히 유효하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하루밖에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또 어젠데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겠어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더 열심히 뛰고 또 검색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 톡방에서 이런 소식들 더 빠르게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캐스팅이 진행됐던 11개 종목들 지금도 여전히 공략 유효한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과연 이 중에서 이 11개 종목 중에서 가장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좋게 보고 계신 종목은 무엇일지 카운트다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해 볼까요? 3, 2, 1. 네, 빠밤 하고 등장했습니다. 오늘 주간 캐스팅에는 한국전자인증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서 화요일 캐스팅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종목 단연코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걸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더 자세한 설명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사실은 뭐 단연코라고 확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수급이 들어와 있고 애플페이라는 재료가 지금 살아있고요. 애플페이 이슈가 아마 올해까지는 꾸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관도 변경해야 되고 현대카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해야 되는데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는 SSL이죠. 웹 보안 인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도입되는 순간 도입되기 직전 한국전자인증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보면 이제 제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틀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바뀌기 때문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다고 말씀드릴게요.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져 있고요. 계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바로 직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중심값인 6,500원을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음
주에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한국전자엔진 앞으로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라든지 기존 매수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의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란톡방에서도 한국전자엔진 한번 볼게요. 볼 테니까 만약에 여기를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상승폭이 꽤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대 양봉, 하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월요일 날 또 화요일 날 노란톡방에서 안내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애플페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꿈틀꿈틀하는 움직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역시 애플페이라는 이슈를 타고 조금 더 상승 여력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 중에서 이번 주에 캐스팅이 됐던 모든 종목들 중에서 한 차례 더 캐스팅을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뭐 단연코라는 말에 단연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파이널 캐스팅을 해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도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한국전자인증 다음 주 흐름 궁금하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열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캐스팅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진행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주간 파이널 캐스팅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전자인증이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잠시 후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가온칩스 흐름 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에 더욱더 눈에 불을 켜고 집중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도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EV 첨단 소재입니다. 앞서서 시장 시황 짚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죠. 상한가 종목입니다. 상한가 네. 종목을 사실은 와일드카드로 종목을 보통은 안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상한가를 갔다는 거는 그 다음날 갭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안 드리는데 오늘은 EV 첨단 소재를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기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EV 첨단 소재를 갖고 왔거든요. 매일 제가 와일드카드 종목을 드릴 때는 그날 가장 강했던 이슈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나왔던 이슈에 재탕, 삼탕한 이슈는 드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이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주 원료인 전액을 소재로 이렇게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최근 들어서 리튬 의 가격이 1년 새 4배가 올랐고요.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전환사채를 전환해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리튬 플러스라는 회사가 그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의 사용 승인을 신청한 회사인데요. 쉽게 말하면 리튬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최대 주주가 되겠다는 게 EV 첨단 소재의 지금 계획이고요. 게다가 지난 7월 달에 이미 리튬 플러스의 전략적 투자자 SI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50억을 투자해서 이 투자금을 리튬 플러스의 공장 설비 구축을 위해 사용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EV 첨단 소재는 리튬 플러스를 이용해서 리튬에 관련해서는 자기가 생산과 증설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흐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하게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요. 2차 전지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 오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월요일 날은 급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월요일 날 공략을 하면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눌릴 때 공략을 하게 되면 중기로도 볼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양봉이 좋냐면 차트를 크게 보면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거래량 들어갈 때 보면 이런 구간입니다. 3월에 한번 들어왔고 4월에 한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7월에 한번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9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역대급 거래 대금이 터진 상한가.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 관련 내용 제가 월요일부터 상승이 예상되니까 관련 뉴스, 재료, 그리고 공략법을 노란톡방에서 직접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EV 첨단 소재 내용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상한가 종목으로서 시황 짚어주실 때 언급을 해주셨던 EV 첨단 소재인데 상한가 간 종목들 바로 공략을 잘 하지는 않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종목 1년 새 주가가 4배 올랐고요. 더해서 2차 전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도 좋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역시 기대가 잔뜩 되는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까지 공개를 해봤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려운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이용준 디렉터님만의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비법들 공개가 되는 자리가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어지죠. 네. 내일 모레 쉬지 않고 달려야 되는데 내일은 대구, 모레는 부산, 이제 강연회 합니다. 제가 지방 강연회는 이번이 처음인데 강연회를 처음에 할 때는 한 번만 하고 그만해야지 하는 게 벌써 내일 하면 4번, 모레 하면 5번의 강연회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 혹시 서울에 올라와서 제 강연회 듣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대구에서 1시, 부산에서 1시니까요. 토요일 날 대구, 부산에서 1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강연에 오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주도주를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섹터에 가장 중요한 애플페이, 포르쉐, 레옴시티 관련주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EV 첨단소재 리튬 관련 내용들도 같이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종목에 대한 풀이도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 갈 종목도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강연회에서 만나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잊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공약도 있으셨잖아요. 네, 오시면 제가 사비로 다 커피 한 잔씩 힘내시라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비로 커피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다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그리고 강연에 오시는 시청자님들 힘드실까 봐 또 이런 배려까지 세심하게 해주시는 이용준 디렉터님이신데 사실 커피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주도주 찾는 방법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핵심으로 챙겨가야 할 테마들 풀이하는 방법 이렇게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아낌없이 퍼주고 계신 이용준 디렉터님의 무료 강연회, 오프라인 강연회 대구와 부산에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 또 마침 날씨까지 좋다라고 하니까요. 대구와 부산에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주말 보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한 주를 마치게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